안녕하세요. 저는 발굴대장이에요. 개성에는 고려 궁궐이 있었던 만월대라는 곳이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바로 개성 만월대를 남과 북이 함께 발굴조사했다는 이야기죠. 분단이라는 상황에서 어떻게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에 참여한 발굴조사단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개성 만월대란 무엇일까요? 궁궐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조선시대의 궁궐들, 경복궁이나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과 같은 이제 궁궐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만월대도 고려시대 당시에 그런 궁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궁궐 건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궁궐의 터만 남아있습니다. 조선시대에 터만 남았던 그 공간에서 불려졌던 이름인데요. 만월대라고 하는 명칭은 보름달이 가득 찬 곳, 혹은 이제 보름달이 가득 차서 비추는 곳, 이런 의미를 이제 지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궁궐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 궁궐이 다 없어지고 조선시대에는 이제 폐허가 됐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달을 바라보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이제 만월대라는 이름으로 불렸고요.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 고려시대 500년의 그런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만월대는 의미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발굴조사란 무엇일까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측과 북측의 이 발굴 고고학자들이 모여서 만월대 유적을 함께 공동으로 발굴한 큰 사업이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고고학자들이 이런 공동 발굴 작업을 함으로써 서로 간의 어떠한 이제 발굴의 방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전통 왕조였던 고려의 수도 개경의 만월대라는 궁궐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그런 발굴 사업이었습니다. 고려의 궁궐 터만 남아있는 개성 만월대를 보존하기 위해 남과 북은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했답니다. 넓디 넓은 개성 만월대 중 일부 구역만 남과 북이 함께 발굴했는데 그 면적은 축구장 3개를 합친 것과 비슷해요. 그만큼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는 전문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어떤 전문가들이 발굴 현장에 참여했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경순이라고 합니다. 북한 문화유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남보라라고 합니다. 저는 도자기를 전공하고 있는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의 김기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북역사학자협의회의 이현주입니다. 저는 박성진이고요. 문화예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월대에서 기록을 담당한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발굴조사단은 어떻게 모이게 되었을까요? 현장에서 주로 연결되는 전공들로는 고고학, 그 다음에 미술사, 그 다음에 역사학, 그리고 건축학이 있습니다. 만월대는 유물도 중요하지만 궁궐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건축이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에요. 그래서 건축학까지 4개 분야가 중심으로 해서 발굴단이 구성이 되고요. 이 4개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땅을 파고 땅에서 나온 유적이나 유물을 직접 눈으로 계속 보고 연구를 한다면, 사실은 북한에서 문화재를 저희가 갖고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이제 남쪽에서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챙기려면 이제 기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3D 스캔 전문가 선생님들이 들어가시고 사진 촬영과 그 다음에 영상,
이제 유물 유적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은 남한과 북한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영상까지 해서 기록하고 지원하는 팀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그 다음에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자, 그 다음에 조사를 기록하고 지원하는 지원팀, 이렇게 해서 3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위해 모였어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려의 흔적을 찾았죠. 그렇다면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개성 만월대가 구역이 여러 구역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조사한 지역은 서부건축군이라고 총 8차례에 걸쳐서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유물들이 많이 출토가 됐습니다. 지금 17,000여 점 이상이 출토가 됐습니다. 가장 많이 저희가 수습하게 되는 유물들은 기와 종류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종류, 실제로 사람들이 썼던 거죠. 2015년도 요 조사에서 거의 만형에 가까운 이런 용머리 장식 기와가 발견이 돼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당시 이제 건축물들이 다 나무다 보니까 물을 상징하는 용을 거기다 배치해 놓음으로써 화재가 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유물들이 확인이 되죠. 그런 용머리 기와가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경복궁이나 창덕궁에서 보이는 끝머리의 장식에 이제 용이 장식되어 있는 그런 유물들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유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토된 유물 중 금속 활자가 있는데요. 2015년 7차 발굴 조사 전까지 남한의 국립중앙박물관 1점,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1점, 각각 1점씩 소장하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왔다는 설은 있지만 출처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월대에서는 7차 발굴에서 전이랄 전자, 추정되는 금속 활자가 발굴이 됐습니다. 발굴 조사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최초의 사례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발굴이 돼가지고 총 5점이 더 발굴이 돼서 지금 총 이제 한반도에는 8점의 금속 활자가 있는 거죠. 확실히 금속 활자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유물, 지식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라는 게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습니다. 만월대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 특히 금속 활자가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됨으로써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역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중요한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속 활자의 발견은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성과예요. 또 개성 만월대에서 출토된 수만 점의 유물은 고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죠. 멋진 성과를 보여준 발굴조사단 여러분, 대단합니다.